이번 시간은 학습 목표 위치 대 거리, 그다음에 표준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강의 때 찍고 난 걸 보니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어설프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처음 해본 거니까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를 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앞으로 더 나아지겠죠. 이렇게 뭐 첫 표지도 넣어야 되고 편집이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어쨌든 뭔가 시작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뭐 살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이제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서 이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의미를 부여를 받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것 자체가 좀 일종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뭐 유튜브처럼 뭐 좋아요나 구독 뭐 이런 거 버튼 같은 건 없지만 이렇게 응원이라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주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번 시간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양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1초라고 하는 녀석이, 1초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원자시로 요즘에 쓰이더라, 라는 건데, 세슘 원자가 약, 뭐, 숫자는 상관없다 그래서 약 92억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 이것만 좀 알고 넘어가면은 뭐 1시간을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길이, 위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뭐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도 뭐 얘기할 때도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제 아래에 먼저 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거,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한 지점에서, 예를 들자 그러면, 학교에, 뭐, 2층, 지금 저희 학교에 교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외부 사람이 와서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죠? 보통 이게 뭐 정면 건물에서 이제 2층에 뭐 2학년 7반 쪽이나 8반 쪽의 건물을 보고 얘기했을 때 2층에서 이제 뭐 다섯 번째 뭐 교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로축, 세로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한 지점을 위치라고 합니다. 거리는 위치와 위치 사이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위치와 위치 사이의 길이. 뭐, 지금 서울 여수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뭐, 서울은 동경 뭐 127도다, 북위 37.5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구본에서의 이제 가로축, 동경, 뭐, 이렇게 또는 동경, 그, 좌호선이 세로선, 가로선이 뭐 적도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걸 이제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서울에서 여수까지의 거리를 뭐 356.5km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도상으로는 이게 직선으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거를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직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400, 약 400km. 뭐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서의 이제 지점의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뭐 아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공간이라는 말은 뭐냐? 공간은 물체의 위치나 운동을 좌표로 표현하는 수 있는 선, 면, 입체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 시간에서 많이 다룬 내용들인데요. 먼저 수학 시간 때 보통 이게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점을 많이 찍죠. 점을 찍을 때, 가상의 지점이죠. 가상의. 이렇게 눈으로 이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기 돕기 위해서 이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데 요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점을 찍었을 때는 차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0차원이 되는 거고, 이런 점들을 이제 막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되죠? 하나의 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이 된 거를 이제 1차원이라고 하는데, 이 1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1차원에서의 공간에서의 위치 정보 해가지고 뭐 쉽게 말을 해서 기차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1차원에서는 앞으로 가거나 또는 뒤로 후퇴하거나 이 두 가지 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1차원에 선 위에 본인이 있다 생각하면 앞으로 뒤로 이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경우를 1차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2차원 면은 뭐냐? 이런 선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합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될까요? 하나의 면이 되겠죠, 면. 그래서 면이 되면은 이거를 2차원 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면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몇 방향이 될까요? 뭐 앞으로 간다거나 뒤로 간다거나 하는 한쪽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가다가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오른쪽 왼쪽 앞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2차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속도로 자동차나 사람이 걷는다거나 뭐 등등등등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2차원 공간이 되겠죠. 면으로 된 거. 그러면 이제 면으로 된 거를 이렇게 합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이 면으로 된 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쌓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맞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입체 모양을 이제 3차원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그림에는 이제 전투기가 나와 있는데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 이런 거 했을 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뭐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있고요. 앞으로 뒤로 가긴 좀 힘들긴 하겠지만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뒤로 후진도 가능하죠.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 왼쪽, 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죠? 위로 상승하거나 아래로 하강하거나 하는 위아래 방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3차원 공간이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보통 3차원이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에 대한 이제 3차원 공간에서 플러스 무엇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향이라고 하는 녀석이. 근데 이제 방향이 아닌 이제 시간을 더 추가를 해서 뭐 현재, 미래, 또 과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지 이제 올바른 차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4차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천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뭐 17차원에 살고 있다, 뭐 20 몇 차원에 살고 있다 등등등등 얘기해서 뭐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4차원이 아닌 더 많은 차원의 공간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우주 공간인데 우주 공간 안에 뭐 여기가 만약에 지구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사람이 살고 있겠죠. 했을 때 확대가 안 되나? 이렇게 되구나. 이 우주 공간 안쪽에 살고 있는 우주하고 이 우주 공간 바깥쪽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다는 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아무리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우주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이 뭐 4차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공간은 4차원이 아닌 뭐 여러 몇 차원, 뭐 5차원, 6차원, 7차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이제 화면으로 구현하기는 너무 애매하고 막 이게 반짝반짝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5차원 공간에서 막 뭐 책도 쓰러뜨리고 뭐 이게 그러면 안 돼 막 외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다 이론적인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 2, 3차원을 다루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위치나 길이를 얘기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이제 1초가 이제 기준이 되고, 이제 원자시로 전 세계 사람들이 기준을 삼고 사용하고 있는데, 길이도 어떤 그런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에서 이제 길이의 기준은 미터예요. 길이 같은 경우 뭐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 뭐 밀리미터 등등등등 엄청 많은데 미터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 시간은 1초가 기준이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천문 단위로는 AU, 광년 나와 있는데 이 AU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이제 1AU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이 광년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나게 어쨌든 빛이 1년 동안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가 되겠죠. 길이의 표준은 이제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것도 뭐 옛날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먼저 1791년에 그때 파리가 강대국이었어요. 파리를 지나는 좌호선, 세로선이 되겠죠. 상에서 지구의 둘레를 4만 킬로미터 분의 1로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막 여러 조각을 냈는데 이 몇 조각을 냈느냐? 4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만 분의 1 조각으로 된 거야. 그랬더니 뭐 그러면 요 한 조각이 얼마가 되겠죠? 당연히 1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다. 파리가 강대국이어서 파리를 지나가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확하지 않겠죠? 지구 둘레를 정확하게 4만 킬로미터라고 이제 측정을 정확하게 했다라고는 하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차가 많이 있어서 1870년대에 또 마찬가지 파리에서 이제 미터법을 이제 국제위원회를 제정을 하고 미터법을 만들어서 1m를 이제 기준을 삼았는데 1m 원기라고 하는 막대기를 제작을 해서 각 나라에 공급을 했어요. 내가 1m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사용해. 이 길이가 1m야 라고 이제 철로 된, 뭐 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금속으로 만들어진 1m를 각 나라에다 보급을 했는데 금속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추운 나라도 있고 더운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는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해가지고 뭐 1.1m, 추운 나라는 뭐 99cm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오차들이 생겨나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좀 안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사용할 1m를 정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 정도만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요 색깔을 좀 한번 바꿔볼까? 빛이 진공에서 뭐 여기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 빛이 1초 동안 가는 길이에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해가지고 이 숫자인 건데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그거를 30만 킬로미터 분의 1로 조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한 조각이 1m가 되겠죠. 그래서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1m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녀석이 빛이 기준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 1초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뭐였죠? 세슘 원자가 기준이었지. 근데 이제 이 거리 1m를 이제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빛이 기준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길이 단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를 많이 쓰지만, 뭐,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뭐, 미터 단위가 아닌, 뭐, 야드나 뭐, 여러 단위들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바뀌어서 이제 미터가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어봤어요. 1야드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뭐,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이 단위가 생겨났냐면, 프랑스 뭐, 루이 몇 세인지 루이 14세? 뭐, 이렇게 태양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이 심심했는지 어느 날 팔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 팔 끝에서 엄지를 치켜 올린 다음에, 이 엄지 손 끝에서부터 자기 코까지, 코가 좀 잘났나 보죠? 이때 엄지손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를 1야드라고 하자 했는데 재보니까 이 정도 약 1m 정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약 1m. 그 다음에 1인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지 마디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엄지 한번 딱 펴보면 이제 손톱이 포함된 마디가 좀 길죠. 이 손톱이 포함된 한 마디를 1인치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2.5cm, 뭐 2cm에서 3cm 사이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2.5 정도 평균 값을 갖는다고 하네요. 1피트라고 하는 거는 걸음걸이인데요. 두 걸음을 갔을 때 사람 성인 걸음으로 두 걸음을 갔을 때 그거를 5피트라고 합니다. 5피트. 계산 좀 애매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인 걸음을 두 걸음으로 갔을 때 이게 약 1m 50cm 정도 됐었거든요. 누가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 한 피트는 30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1마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노마 군대가 아주 강성했을 때 군대 군대 행군 길이 얘기하는 건데 군대에서 이제 한번 행군했을 때 한 번 걸어서 쉴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보통 1.6km 정도 걸어서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요 길이 단위를 1마일로 이제 정했고요. 천문 단위 위에서 얘기했는데 1AU라고 하는 거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1광년 미친 사람 아니죠. 네, 여기서 농담하기도 좀 약간 애매하네요. 혼자 반응을 살펴봐야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요.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에서 약 9조 4천억 킬로미터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1파섹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연주 시차에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천문 길이 단위죠. 연주 시차가 무엇인지 알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외부에 있는 어떤 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반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서 공전을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됐을 때 똑같은 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요만큼의 이제 별이 움직인 것처럼 보일 텐데 이때 요 각도를 시차라고 하고 요거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 요 각을 연주시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연주시차가 얼마가 되느냐 1초 이제 요 1초라고 하는 건 각도 단위예요. 1초는 뭐냐 1도는 알죠. 1도는 원으로 그렸을 때 요거를 이제 360도를 요걸 360 등분을 해가지고 360 등분을 요 그림으로 못 나타내지만 360 등분을 한 거를 1도라고 하는데 이 1도를 또 60등분을 한 게 1초예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각도인 거죠. 그 1초가 되려면은 이 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 있어야지만 각도가 되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그 거리를 1초라고 하는, 이때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연주 시차를 사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 시간일 때도 조선시대 단위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강의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조선시대의 길을 재는 척도에서는 뭐, 장, 일장, 일척,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기억도 잘 이제 배우긴 했었는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척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삼국지 같은 경우를 읽어봤을 때, 뭐, 간우라고 하는 장수가 뭐, 구척 장신이다라고 했을 때 쓰는데, 뭐, 대략 뭐, 한 척이 30cm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약 30cm. 그러면 그 간우라고 하는 사람은 2m 70cm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책에, 여러 가지 책에서 이 척이라고 하거나 또 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책마다 약간씩 이제 길이 단위가 좀 달라져요. 뭐, 어쨌든, 옛날에는 이런 용어들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측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 지구 둘레 측정한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철학자라고 해야 되나?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둘레 측정한 방법이어서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봤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다가도 이제 기둥을 이제 세워놓고 정확하게 이제 남쪽으로 와서 시에네라고 하는 곳에다도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을 세웠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빛이 태양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수직이 돼가지고 지구 중심을 가리킬 거다라고 되어 있고 또 태양빛이 오긴 하는데 평행하게 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각도가 생기는 요게 이제 지구 중심에서의 각하고 억각이어서 요게 이제 마찬가지 7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내가 걸어서 측정한 길이 900km. 그러면은 비례식을 써서 900km인 녀석하고 지구 둘레인 거랑 그 다음에 7도 측정한 거랑 360도 원을 해가지고 이제 비례식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 지구 둘레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얼추 정확하게 약 4만 킬로미터 정도를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구 둘레를 측정을 했더라. 옛날에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확한 값을 측정을 했었던 거죠.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리 측정 방법으로는 삼각 측량법이 있는데 뭐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부터 요 100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직접 잴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직접 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재고 각도만 맞춰준다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해서 뭔가 비례식을 활용한 뭐 닮은꼴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측량법을 사용을 해서 알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요쪽에 있는 길이랑 뭐 요 길이랑 어쨌든 요것도 마찬가지 뭐 닮은꼴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를 측정했었다라는 겁니다. 뭐 요것도 이제 알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페이지인데 지구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위도와 경도 위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적도가 포함된 가로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도 또는 경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또는 좌우선 그 다음에 영국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거를 본초 좌우선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나눠서 아까 서울을 얘기할 때 뭐 위도 몇 도에 경도 몇 도 이런 식으로 가로선, 세로선으로 한 지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림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구에서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표현한다. 뭐 서울 137도, 아니 위도 137도, 경도 37.5도 뭐 이런 식으로 지구본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건 그냥 패스를 하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위치 측정 방법으로 GPS가 뭐 아주 예전부터 뭐 요거 이 책이 바뀌었을 때는 뭐 최신 기술이었지만 뭐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원래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폭격의 용도로 사용한 시스템인데 요즘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위치 추적하는 걸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지도를 사용한다거나 뭐 핸드폰에서 뭐 구글 맵, 뭐 네이버 지도 아니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린아이들 이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이제 사람 찾는 분들 뭐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나 할 때 이게 사람 찾을 때도 많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읽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지구 바깥쪽에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GPS를 이용한 인공위성이 24개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24개 위성이 뭐 여러 궤도를 따라서 이제 위치를 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만 알려주기 위해서는 3개의 위성만 있으면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물체들이 이제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변화값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더 위성이 표현돼서 이게 4개의 위성으로 어떤 위치 추적을 하게 되고 있고 24개의 위성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6개의 보조 위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는 이제 30개의 위성으로 이제 GPS 시스템이 지구상에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 아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유도 미사일 그 다음에 항공기 자동 항법 그래서 비행기 조종할 때 수동으로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 90% 이상은 자동으로 이제 비행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륙, 착륙 정도만 이제 좀 약간 수동으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의 길찾기 등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시간하고 위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그냥 그나마 제일 알아두면 좋을 게 1m를 정의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됐느냐 빛이 기준이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속력, 뭐 가속도 이런 걸 배우는 실질적인 물리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